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전에는 여기가 이제 핑크색이었어요. 봄에. 네. 봄에는 여기 핑크색이었고, 여름 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시원한 이미지로 바꾸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였고요. 요거 바꿀 때 저는 미리 캔버스 사용해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리 캔버스는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다가 프롤로그, 블로그, 부동산 이렇게 여기다가 정리를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할 수 있냐면 내 메뉴에 들어가면 이런 거를 다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다 거기에서 수정해서 제가 글 작성해 놓은 거고요. 요렇게 세팅하는 거는 요것도 제가 다 설정을 요렇게 한 거예요. 요거는 좀 체험단을 받고 싶은 욕심에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체험단 사진을 한 건데, 처음에는 주로 이런 사진을 올렸었어요. 그 가게의 정문. 별로 맛있어 보이지가 않잖아요. 맛집인데. 그래서 요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음식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 체험단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정체성에 대해서 넣으려고 이제 그 다음에는 부동산 글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 스케치라고 해서 요것도 그냥 여기저기 다닐만 한데 유입을 받기 좋거든요. 봄 됐을 때 제가 봄나들이라는 키워드로 좀 유입을 많이 받았어요. 그 벚꽃, 배다리 호수공원 갔다 온 거는 평택 분들이 많이 보셨고, 대공원을 갔다 왔는데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벚꽃 일정을 제가 올렸는데 1탄, 2탄으로 나눠서 올렸어요. 근데 그것도 유입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시즌별로 어린이날 전에 어린이날 선물 이런 키워드, 스승의 날 선물 이런 키워드 좋거든요. 유입을 많이 받고 싶으면 그런 키워드를 해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하겠다라고 내 글감에서 좀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를 이렇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 블로그를 꾸며야 되는데, 내 블로그를 꾸밀 때 내 메뉴를 많이 보시면 좋아요. 내 메뉴를 들어가면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글 쓰실 때 그 글 쓰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만져볼 것들이 많아요. 블로그 정보는 우리가 블로그 주소는 조금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블로그 주소를 올려주세요 하면은 그 업체에서 들어와서 내 블로그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블로그 주소 여기서 보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Where is post라고 여기 보이시죠? 요 Where is post에도 들어가면 내 글 상태가 어떤지 볼 수가 있어요. 발행이 잘 됐는지, 상태가 나쁜지, 좋은지. 요거 관심 있어들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이버에 가셔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Where is.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다운 받으세요. 금방금방 되니까. Where is post. 자, 요렇게 하시면 Where is post 뜨죠? 네, Where is post. 이렇게 해놓고 내가 즐겨찾기에다 넣어 놓으시면 여기 상단에 그 바가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Where is post. 저는 여기에 지금 즐겨찾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Where is post라고 해서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 주소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아까 내 주소 여기 있죠? 요거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가 볼게요. 복사해서 Where is post에다 갖다가 이렇게 붙일게요. 지금은 제가 전에 검색해 본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첫 단에 뜨거든요. 검색하면 제 이름이 명품가족이에요. 그리고 아이디가 저 별명이 꿈꾸는 집 하연이네고, 최근에 올린 글이에요. 여기가 상태가 지금 잘 발행이 됐다라는 뜻으로 굿이 뜨고요. 여기 지금 체험단 한 것 중에서 체험단 한 거하고 글 서평 올린 거하고가 약간씩 이렇게 반응이 좀 안 좋게 뜨더라고요. 여기 이거 제가 체험단 받은 건데 크림은 정말 좋았는데 글은 배드라고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금치거 검사를 한번 돌려봤는데 의외로 금치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둬 버렸어요. 뭘 내가 좀 고쳐볼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냥 냅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랩 해오는 글 있잖아요. 요거는 책인데 요 책 서평은 계속 소스로 뜨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괜찮게 뜨고 있고, 그래서 내 글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거 탈모 걱정하는 남편을 위해 제가 탈모 완화 샴푸 요것도 체험단 받은 건데 요것도 안 좋다고 뜨고 있고,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말 감동적인 책인데 쏘쏘. 네. 요거는 제가 스크랩해온 건데 스크랩해온 것도 쏘쏘. 나머지는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웨어 이즈 포스트. 여러분들이 글 발행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 보면 내 글이 어떻게 잘 발행이 되고 있겠구나,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글이 잘 발행됐나 안 됐나 그거를 보고 싶으시면 제목을 그대로 갖다가 네이버에다가 치시고 쌍따옴표를 치시면 되거든요. 그건 아세요? 네이버에다가 쌍따옴표를 쳐요. 그 다음에 내 제목을 그대로 치는 거예요. 내 제목을 하나 갖고 와 볼게요. 내 블로그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복사가 될라나 모르겠다. 이미지 다시 할게요.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치는 거예요.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딱 치면 보세요. 여기 이게 떴죠. 그러니까 내가 발행한 글이 잘 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런 쌍따옴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대로 쌍따옴표 안에다가 내 제목. 그러면 내 글이 잘 발행이 됐는지 누락이 됐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고, 누락이 되는 글이 없을 수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체험단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체험단 갔다 온 건데, 이왕이면은 이제 잘 발행이 되면 그분들한테도 좋은 거고 저도 유입을 받기 좋은 거니까 이렇게 쌍따옴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내 메뉴를 가서 계속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블로그, 제 블로그 이름이고 내 별명이고, 요거는 제가 저에 대한 소개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다 소개글 다 작성하시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블로그의 목적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필 정보 보면은 그냥 제 정보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놓으시면 글 발행을 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바른 고딕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본 서체가 이 바른 해피 요런 거는 이 글씨체가 조금 아기자기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어떤 체험단이나 이런 걸로 쓰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청소글을 쓴다 그러면 약간 전문가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냥 나눔 고딕이나 나눔 스퀘어나 뭐 이런 글씨체를 써요. 바른 고딕으로 해놓고, 이 행간은 뭔지 아시죠? 위아래 이 글자 간격이거든요. 근데 가독성을 위해서 저는 좀 행간을 띄우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행간을 가장 그냥 넓은 210으로 그냥 맞춰놨고요. 글자 크기는 저는 청소 오빠는 19로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제 개인 블로그이기 때문에 16으로 맞춰놨고, 그 다음에 정렬을 가운데 정렬할 수도 있고 왼쪽 정렬을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나는 컴퓨터에서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발행을 했더니 그게 막 글이 섞여 버렸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글을 그냥 작성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맞추시던지 전체적으로 왼쪽 정렬을 맞추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왼쪽 정렬로 저는 맞춰놨어요. 근데 청소 오빠는 가운데 정렬로 맞춰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사진 보고 글 보고 사진 보고 글 보고 빨리빨리 이제 넘겨서 이렇게 보시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 요거는 제가 책 서평 같은 거는 좀 제 마음이나 막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정렬로 했다가 가운데 정렬로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드렸어요. 요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그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져 놓으시면 글 발행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꾸미기 설정을 가면 스킨인데 아마 이게 이얼림 스킨이 아닌가 싶어요. 맞죠? 네. 이렇게 개방감이 좀 있어요. 환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미리 캔버스에서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담아갖고 퍼오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이런 선이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여기서 스킨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사진을 여기다 딱 넣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선이에요. 그럼 내 사진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얘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냥 주로 개방감 있는 거를 조금 쓰긴 하는데 봄에는 제가 이건가를 썼었어요. 핑크색으로. 근데 이 키워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노출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본문에다 쓰잖아요. 근데 그 반복을 너무 하면 읽는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 그 키워드를 하얀색 글씨로 발행을 할 때 써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내 스킨이 핑크색이다. 그러면 그 하얀 글씨가 보여요. 그런 걸 하실 때는 내 이 배경색은 하얗게 해놓고 하시면 좋아요. 네. 중간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냥. 네. 그 다음에 내 스킨 관리. 이거는 뭐냐 하면 저는 지금 위젯을 요거를 선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글을 보시면 글이 여기에 이제 요거 아까 제가 선택했어요 하고 상단에 뜬 바가 있었죠. 네, 그 상단에 뜬 바 자리는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글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 뭐 그 아이디라든지 뭐 제 글, 제 카테고리라든지 요런 게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요거 말고 왼쪽에다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글 사이즈를 줄이겠다 그러면 요런 거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블로그는 사실 글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 칸이 좀 큰 거를 선호하기는 하죠. 타이틀 지우겠다 그러면 요 X를 지우시면 그 내 블로그 화면에서 타이틀이 사라져요. 네. 그리고 뭐 카테고리 숨기겠다 그러면 그런 것도 숨길 수 있고 블로그 전구 가리겠다 그럼 요런 걸로 하시면 돼요. 네. 여기가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설정에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 디자인 설정. 자,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이런 스킨 같은 거 적용했잖아요. 그런 거 다운받으면 여기서 넣을 수가 있고, 네, 여기서 이런 걸 스킨을 직접 등록이라고 해야 돼요. 미리 캔버스에서 우리가 사진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등록을 누르시면 내가 파일을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등록하실 때 파일 사이즈가 있잖아요. 미리 캔버스에서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미리 캔버스. 여기가 미리 캔버스예요. 이 미리 캔버스도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면 여기 즐겨찾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그 유튜브나 블로그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블로그라고 아마 쳤을 거예요. 그러면은 블로그랑 관련된 사진들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제가 요 중에서 저는 어떤 걸 했냐 하면 요거 생각나시죠, 여러분? 요거 생각 안 하세요? 요거 우리 블로팅 강의할 때 요거 갖다가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요거 가지고 이제 청소 오빠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 그냥 글을 치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청소 오빠의 청소 이야기 이렇게 치시고 얘가 칸이 좀 넓어야 되니까 얘를 조금 늘려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얘는 그냥 지워버려요. 아, 얘가 좀 짧으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조금 더 늘리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저도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해본 건 아닌데 그냥 요 정도만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그냥 뭐 오산, 평택, 안성, 천안, 청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요 다운로드를 받을 때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내 컴퓨터에 이제 노트북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거기에 가셔서 파일 등록에서 그걸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미리 캔버스에서 아까 준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를 어디서 보여주냐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사이즈를 보여주거든요. 글자 크기인데 글자 크기 말고 네, 아무튼 요 사이즈를 여기 있다. 여기가 그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사이즈를 여기 있는 요 숫자를 그대로 보고 내가 요거를 블로그에 맞췄다 그러면 거기다가 직접 등록에다가 요 사이즈를 가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이 청소 오빠 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여기를 만드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요 정도 됐고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 설정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상단 메뉴에 블로그, 뭐 경제 이야기, 부동산 이렇게 상단에 바가 떠 있었잖아요. 거기 상단에다가 제가 요 상단 메뉴 설정을 눌러서 프롤로그 띄우고 지도, 서재, 메모, 태그 이런 거를 상단에다 제가 띄워 놓은 거예요. 그런 게 여기 있는 거고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페이지당 글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들 하나를 해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글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의 글을 보고 쭉 내려서 내 글이 막 10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에 10개의 글을 다 봤어도 나한테는 한 사람만 잡혀요. 그래서 그냥 그 글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내가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청소 오빠. 사람들이 내 청소글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요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요거를 해 놓으시면 글이 계속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 글을. 10개의 글이 계속 이거를 통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광고글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업장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카테고리 삭제할 수도 있는데 애드포스트를 받잖아요, 저희가. 근데 애드포스트를 받을 때는 카테고리는 있는데 글이 하나도 없으면 승인이 거절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근데 승인이 거절됐었을 때가 있었는데 비디오그램에 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 아이하고 큰애하고 막내하고 이제 눈썰매 타고 놀았던 걸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 카테고리 삭제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카테고리에다가 글을 하나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더니 애드포스트가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는 글이 없는 빈 카테고리는 없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낙서장에 지금 제가 96개의 글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저는 부동산 글을 주로 쓰고 싶었기 때문에 낙서장하고 뭐 글 발행을 어디다 별로 안 했어요. 나의 포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다 글 발행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맛집을 넣고 싶은 거예요. 체험단 받고 싶어서. 그래서 맛집이라는 거를 바꾸고 카테고리를 여기에서 일로 제가 옮기면 이게 저품질이 올 수 있대요. 왜냐하면 글이 갑자기 확 이동되거나 확 어떤 큰 변화가 있으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낙서장에 있는 글은 그대로 두고 제가 글 발행을 맛집을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 맛집 발행을 했기 때문에 맛집 글이 40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실 거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카테고리를 없애시는 것도 괜찮기는 하고 늘리는 것도 괜찮지만 카테고리 간에 글 이동할 때 갑자기 확 없애거나 이 막 몇십 개의 글을 한 번에 옮기는 거는 좋지 않으세요. 그런데 두세 개 막 이렇게 옮기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맛집인데 좀 사진이 예쁘게 나오고 앞에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좀 맛집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옮기시는 건 괜찮지만 한꺼번에 많이 옮기시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제가 낙서장을 들어갔더니 카테고리 뜨고 공개 뜨고 막 이런 게 뜨잖아요. 자, 이렇게 뜰 때 제가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거는 앨범형을 선정을 해 놓은 거예요. 블로그형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 대표 사진 보이고 글이 막 보이는 이런 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좀 눈에 확 띄게 하고 싶어서 저는 앨범형으로 선택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맛집 글이 사진이 이렇게 뜨면서 밑에 제목만 한 줄씩 나왔던 게 지금 앨범형으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썸네일 비율인데 정방형이 있고 원본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세로로 찍을 수도 있고 가로로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을 좀 자를 수도 있어요. 보기 싫은 거 우리가 좀 자르기도 하잖아요. 원본대로 하면은 그 사진이 그대로 떠서 앨범형에서 사진이 똑같은 사이즈로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정방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진 사이즈가 다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목록 보기에서는 5줄 보기로 그냥 해놨어요. 적당하게 보일 것 같아서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 얘기냐 하면 낙서장 얘기예요. 네. 그리고 뭐 카테고리 접기 펼치기 이런 거 설정하실 수가 있고, 비디오그램도 이렇게 설정을 잘 해놨어요. 앨범형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같은 지금 방법으로 제가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글을 어떤 거를 맨 위에다 놓고 어떤 거를 중간에 놓고 어떤 걸 맨 밑에다 놓을지 이런 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프롤로그 가보시면 지금 제가 맨 위에다가 맛집을 넣었잖아요. 저는 글 강조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강조 형태로 해놓은 거예요. 이미지 강조 형태로 하니까 사진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는 맛집을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인 이미지 목록 보이시죠? 여기다가 저는 맛집을 해놨어요. 그리고 맛집 사진 3줄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글 목록에 저는 부동산, 제 정체성이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니까 부동산 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부동산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요것도 제가 선택해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행 스케치로 해놓은 거고, 제가 요만큼 뜨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메인 화면에 가면 맛집이 3줄, 부동산이 4줄, 여행 스케치가 3줄 이렇게 떠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여기 블로그씨 질문 배달이 있어요. 블로그씨가 막 질문을 위에다 하잖아요. 네, 요거를 저는 그냥 배달 중지를 눌러놨거든요. 배달 안 받고 싶어서. 이런 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발행해놨던 이게 영상이거든요. 요번에 서울에 가서 상담받았던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안경점에서 했던 거, 뭐 요런 거 다 내가 발행했던 영상들이 여기 다 모아져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거 하고, 애드포스트 말씀드릴게요. 애드포스트 사용에다가 해놓으셔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광고가 안 붙어요. 그 다음에 본문 광고도 많이 붙을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사용에다 해놓으시고, 본문 광고 위치를 선택하실 때 하단에다만 선택하시면 여기만 다 붙어요. 그리고 중간만 선택하시면 여기만 붙고, 근데 우리는 모두에다 선택을 해놔야 아무래도 광고가 좀 많이 붙죠. 네, 만약에 우리들이 이제 업장이에요. 업장에서 애드포스트를 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업장인데 내가 글 발행을 했어. 그러면 유사한 광고들이 여기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내 경쟁자가 누군지 보여주는 꼴이 되는 거라서 업장에서 광고 붙일 때는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붙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내 블로그 통계에서는 지금 조회수는 뭐 요 정도고, 제가 뭐 400 하다가 요즘에는 제 글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다 보여줘요. 그리고 평균 사용 시간 보시면 저는 3분 11초 정도는 사람들이 머물렀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좋아요만 누르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는 글을 제가 썼었어요. 그 글의 맥락은 뭐냐 하면, 블로그가 이렇게 읽지도 않은 글을 누가 좋아요라고 눌러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냥 뭔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지 않고 좋아요만 눌러주는 사람은 이 글 쓴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좋아요를 눌러준 건데,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만 누르는 건 여러분들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글을 내가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건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좋아요만 눌러주고 나오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네. 됐습니다. 연령 분포 뭐 이런 것도 다 보여주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글을 작성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글을 좋아하는구나, 내 글 발행이 많으면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쓸 수도 있고요. 내가 남자가 내 글을 보는 빈도수가 많구나, 아니면 여자가 많구나, 그러면 뭐 문체를 약간 조금 더 여성스럽게, 좀 더 남자들이 좋아하는 문체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겟팅을 정해서 글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청소글을 쓰실 때는 별로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글, 사진, 글, 사진 반복하는데 사진, 글, 사진 하셔도 되고 글, 사진, 글, 사진 하셔도 되는데, 청소글에서는요 약간 이렇게 넓게 길게 쓰는 글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청소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글을 자세하게 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청소하는지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우선은 요 정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세요?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청소글을 발행할 때 제가 제 컴퓨터 책상 앞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명함을 넣었는지, 명함, 그 다음에 영상, 키워드 반복, 글자 수 확인, 맞춤법 검사, 대표 사진 설정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글 발행하기 전에 그게 체크리스트예요. 내가 그걸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맛집 글을 적었다 그러면은 뭐 위치 적었는지, 전화번호 했는지, 뭐 아니면 거기 그 메인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를 링크를 달아줬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 포맷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써놓고 글 발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체험단 같은 거 할 때요, 이웃수가 중요하거든요. 이웃수 중요하고 내 글을 평균적으로 방문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글을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뭐 이런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서평 쓰시는 분한테 가셔가지고 서평 쓰시는 분 밑에 서위출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분이 저기 계시잖아요. 고켈린 블로그에 들어가면 고켈린 블로그에다가 좋아요 다신 분 있죠. 그분들은 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다 서위출 신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꿈꾸는 집 하연이네입니다. 서로 소통하며 친하게 지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위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위출을 하루에 내가 한 10명, 100명, 50명, 30명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요만큼씩은 서위출 신청을 하고 자겠다. 그러면은 이웃수가 많이 늘어요. 저도 초반에 그렇게 했었고요. 서위출 신청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마케팅 회사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서위출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청소글 발행할 때 청소업체 글을 보면서 서위출을 신청을 좀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그분들 글씨, 그러니까 문맥이랑 내 문맥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 글이 있어요. 그분이 내 글을 컨닝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너무 비슷하게 내 글을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업장에서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업장에서 서위출 이렇게 따라서 쭉 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뭐 제 블로그를 들어온다든지 성덕 여왕님 블로그에 들어간다든지 뭐 오로라님 블로그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분들 글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좋아요 다신 분들한테 다 서위출 신청을 하시면 웬만하면 다 서위출을 받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치거 검사가 있어요. 여기 금치거 검사 딱 누르시면 이런 거 다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글을 발행을 했는데 금치거가 뭐뭐 있는지 알려줘요. 안녕하세요. 그냥 뭐 무조건 한번 써볼게요. 하세요. 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청소하기 무척 좋은 날씨이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청소를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치거 검사를 하면 여기 떴죠. 네, 이런 거는 아주 유명한 금치거예요. 네,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금치거 검사를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저는 잘 안 해요. 그냥 하다 보면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블로그가, 그러니까 네이버가 다 골라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N서포터 다들 까셨어요? N서포터 깔아놓으시면 우리가 글자 수 검색을 따로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글자 수 네이버 글자 세기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작업한 글을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공백 제외 몇 잔지, 공백 포함해서 몇 잔지 알려줘요. 근데 N서포터를 깔면
내 글에 글자 수가 몇 개인지 알려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N서포터를 깔아서 글쓰기를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어제 제가 갔다 온 건데 여기 보니까 1749자라고 떴잖아요. 네, 이런 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N서포터를 다들 깔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안성카페에 글을 올릴 거예요. 안성카페. 그래서 안성카페를 봤더니 이거 일로 안 들어가야지. 왜 N서부터가 나갈게요. 뭐가 N서부터를 키면 여기가 이제 N서부터 분석을 해주거든요. 이게 왜 오늘은 또 안 뜨지? 지난주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내가 안성카페를 했는데 지금 네, N서부터 키워드 분석기 보면 어제 64권에 안성카페 추천이라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58건의 안성카페 추천글이 일평균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틀이면 막 100건이 넘게 안성카페 추천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요런 거를 분석을 해서 N서포터가 알려줘요. 그리고 블로그 글에서 직접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안성카페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주차장 위치, 주소 뭐 이런 거 다 알려드려요 하고 키워드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안성카페 추천이라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분 일평균 방문자가 94,000명이에요. 잽이 안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안성카페, 안성 뭐 주차 편한 카페 이렇게 해볼까요? 편한 카페 추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요 분이 상단에 노출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분 거를 다시 봐요. 이분도 12,000명. 네, 이런 식으로 요분 안성카페 분위기 좋은 데이트 코스 추천.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안성카페 키워드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안성 이거를 다 빼고 주차 편한 카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13명) 해볼 만하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웃수 124명. 근데 지금 주차 편안이라고 하니까 키워드가 한 군데 팍 모아진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슷한 걸로 고덕에 주차하기 편한 카페 어라운드 요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거 고덕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 걸 다들 아시니까 주차 편안이라는 글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줄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키워드를 줄여가는 걸 이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 광고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네이버 광고도 즐겨찾기에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사실 청소글은 이 네이버 광고를 그다지 많이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글은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 수만 좀 맞추고 사진만 좀 넣어놓고 그 키워드 그냥 아파트명만 잘 찾고 동만 잘 찾으면 잘 잡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청소글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에 보시면 키워드를 여기다 이제 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평택 청소 해볼게요. 평택 청소, 평택 이사 청소, 평택 입주 청소, 평택 빌라 청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하면 평택 청소에 대한 게 이렇게 막 떠요. 사람들이 평택 입주 청소는 검색을 많이 하네요. 그리고 빌라 청소는 검색을 잘 안 해요. 이사 청소라는 말이 분명히 청소 업계에서는 이사 청소세요? 입주 청소세요? 물어보거든요. 이사 청소는 살다가 이사 간 거고, 입주 청소는 처음 입주할 때 하는 청소인데, 사람들은 이사 가는 청소도 다 입주 청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주 청소라는 말이 사람들한테는 더 널리 통용되는 말이에요, 청소 업계에서. 난 이사 청소를 할 거라도 키워드는 입주 청소로 잡으면 되겠죠. 네, 이런 걸 보고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안양 청소업체, 용인 청소업체, 이거는 우리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키워드만 보려고 필터를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 만들기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평택 청소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메인 키워드예요. 그러면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평택 청소, 평택 청소업체, 평택 청소 용역, 평택 청소 대행이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네, 170개. 그나마 평택 청소 갖고 글을 작성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검색할 때 평택 청소 업계, 업체라는 키워드로 막 검색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택 청소 업체, 청소 잘하는 에어탁,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평택 청소 업체 찾으시나요? 평택 청소는 청소 오빠,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든지 키워드를 그렇게 잡아가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요거 아니고 이제 또 다른 거를 우리가 글을 쓸 일이 또 많으니까 여름이 되니까 이제 선풍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풍기 뭐 어떻게 할까?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선풍기, 또 무슨 선풍기가 있을까요? 무풍 선풍기 이런 말 있나요? 선풍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선풍기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선풍기가 이렇게 막 뜨잖아요. 미니 선풍기, 서큘레이터, 선풍기 추천, 휴대용 선풍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뜬다고 쓴다고 여기다 이렇게 S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우리는 쓰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아직 그렇게 막 인플루언서나 이렇게 높은 키워드를 잡아도 지수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글을 썼고 한 달 된 이제 오로라님이 글을 썼고 하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했어도 제 글은 노출이 되는데 오로라님 글은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꾸준히 글 발행을 하면 지수를 항상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꾸준히 글 발행을 안 하면 노출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글이 나왔잖아요. 엄청 많은 이제 선풍기에 대해서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필터를 적용해서 선풍기인데, 내가 만약에 신일 선풍기를 협찬을 받았어요. 글을 써야 돼. 그러면 신일 선풍기 이렇게 넣어봐도 되나? 업체명을 넣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뜬 거예요. 신일 선풍기는 키워드가 굉장히 큰 거네요. 근데 신일 선풍기 추천, 요거는 그래도 쓸만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검색도 웬만큼 하는데 많이 쓰이는 키워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검색을 할 것 같은 그런 키워드인 거예요. 이게 가격, 요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막 높은 경쟁 그래도 높기는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하면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어떤 건지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는 그 업체차 들어가는 게 조금 좋네, 이렇게 이제 알고 글을 작성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이버 광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쓰면 되고요. 이게 아니고 또 다른 걸로 키워드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 보면 지금 키자드라고 있거든요. 키자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키워드 찾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키자드도 즐겨찾기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 글 쓰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뭐가 있었을까요? 뭐 평택 안경점, 제가 최근에 평택 안경 글을 썼으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키워드를 찾아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PC 검색량이랑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안경점은 너무 큰 키워드라서 우리가 안경점 요 글자만 가지고 글을 쓰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내 지수에. 그러면 나한테 적당한 거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포항 안경, 사실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것까지 이제 다 잡아줬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그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셔서 필터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키워드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냥 평택 안경점 이렇게 하시든지, 평택 안경, 뭐 가벼운 티타늄 안경 전문점, 뭐 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든지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키워드가 뭔지는 아시죠? 사람들이 글을 검색했을 때 뭐라고 네이버에다가 칠까? 요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키워드인 거거든요. 네. 근데 지수가 낮을수록 간단한 키워드가 좋대요. 지수가 낮을수록. 근데 지수가 높은 사람이면 성적이 좋고 그 사람 글은 양질의 글이라고 인정이 된 글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좀 길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키워드를 조금 함축적으로 쓸 필요가 있기는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찾는 거 그 다음에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 청소 블로그 카페에다가 글 올리신 분 중에 그거를 섞어 쓰신 분이 계세요. 공손한 문장하고 간결한 문장이에요. 나는 오늘 청소를 열심히 했다. 그런데 청소를 열심히 하다 보니 힘이 들었습니다. 왜 힘이 드나 생각했더니 곰팡이가 엄청 많았다. 곰팡이를 뭐 처리하느라고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면서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뭐가 좀 이상하죠? 근데 글이 간결한 문장하고 공손한 문장이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다 문장으로 썼다 그러면 계속 그냥 다 문장으로 쓰셔야 되고, 공손한 문장 씁니다, 비읍니다 문장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계속 그렇게 비읍니다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글을 적다 보면 비읍니다 문장으로 막 가다가도 다 문장으로 그냥 또 막 중간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장을 내가 어떤 문장을 선택할지 생각을 하고 쓰시면 좋은데, 저는 항상 비읍니다 문장을 써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읽기에 그냥 너무 독백같이 들리지 않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랬거든요, 저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손한 문장, 비읍니다 문장, 뭐 했다고요, 뭐 이런 식의 문장을 주로 쓰는데, 여러분들도 글을 쓰실 때 한번 그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셨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을 쓰실 때 이제 가독성이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하고 항상 글을 쓰잖아요. 근데 가독성이 긴 글에서도 가독성이 있는 그런 거 있어요. 왜 부동산을 예측한다든가 막 이러면 간결한 문장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서 두세 문장 이런 식으로 쓰면 읽는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부동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에는 긴 문장으로 어떤 시사지에서 글을 쓰듯이 쓰시는 게 좋고, 저희들이 이제 청소글을 쓰거나 맛집 포스팅을 할 때는 짤막짤막하게, 이거는 정보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일기를 쓰듯이 앞에다가 장황하게 내 감정이나 막 이런 거를 표현해주면 싫어해요. 주차장이 있는지, 영업은 언제 하는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서 지금 맛집 같은 걸 검색하고, 그 다음에 뭐 샴푸 회사나 이런 데서 체험단을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에 짧게 인사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 농담처럼 간단하게 농담처럼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장황하게 글을 쓰실 때 정보 말고 이 목적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그걸 생각하시고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독성을 생각해서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말할 때 이렇게 띄어서 말하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말할 때 이렇게 띄어서 말하는 구간이 있어요. 호흡하는 구간이거든요. 그거를 글자에서 주로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에서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그럼 이 부분에서 자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자르고 한글을 창조하셨어요. 이거를 바꿨을 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약간 주어부 서술부거든요. 긴 문장이지만 내가 오늘 이 메뉴를 선택한 것은, 여기까지 주어부잖아요. 지난번에 먹어봤더니 너무 맛이 좋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앞문장, 뒷문장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글을 간결하게 쓰는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잘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읽었을 때 호흡이 어느 정도에서 멈췄다가 가는지 보시고 그 정도 선에서 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을 자르실 때도 그렇게 다듬어 주시면 좋고, 띄어쓰기 3번 이상 넘기지 않는다는 어떤 분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너무 길지 않게, 맛집이라든지 청소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띄어쓰기를 너무 길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 발행을 하실 때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하다가 잠깐 중간에 쉴게요. 이제 글쓰기를 하실 때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작성을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얘는 지금 저 노트북 화면인 거예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모바일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자른다고 잘랐는데 어떤 글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글을 발행을 할 때 얘를 이 상태로 보고 작업을 했다면 발행하시기 전에 한번 모바일 폰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는 거는 다시 위로 올리든지 중간을 자르든지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런 거는 정말 좀 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글 발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경제에 대한 글을 저희가 주로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주식에 들어가서 상승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뉴스로 글 발행을 하시면 좋아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구제역 글을 썼는데 유입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구제역 글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시는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뉴스를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든 생각은 아침에 저희 단톡방에 부동산 뉴스 막 올라오잖아요. 경제 뉴스도 막 올라오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나 찍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요즘에 뭘 좋아하지?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전세 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면 유입이 많더라고요. 신문을 스크랩하셔도 되고, 전세 사기에 대한 내 생각을 거기다 적으시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그냥 신문만 스크랩하면 잠깐 들어왔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고, 그 신문 내용을 내가 나름대로 풀어줘야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 거기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경제 비즈니스에서는 그 글이 사람들이 읽히는 그런 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단톡방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지식백과에 또 좋은 내용이 억지춘향, 어떤 게 맞을까, 이런 걸로 제가 한번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계속 읽어보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글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놀러 갔는데 춘향 뭐 여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현지인들이 해주시길래 그냥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백과를 이용하셔서 글을 작성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체험단, 제가 리스트가 한 150개 정도 받은 게 있어요. 유료 강의 들을 때 그거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레뷰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뷰 체험단을 했는데, 여기에서 체험단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체험단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야지 해서 링부를 했는데 막 돼가지고 지난주에 글 발행한 게 뭐 애기 심리검사 받은 거, 안경한 거, 카페 갔던 거 막 이런 것들이 다 체험단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체험단은 주말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말인데 제가 오늘 6시에 가는 곱창 단톡방에 넣어드렸잖아요. 신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거기는 주말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시부터 5시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찾으셔가지고 또 체험단 가셔서 하시면, 네, 하실 수 있고. 저는 재밌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꼭 그래요. 자기야, 자기는 이미 글 발행할 때마다 얼마씩 받고 글을 발행을 하고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무료 체험단을 찾아다니면서 왜 자꾸 에너지를 낭비해? 여기에 집중해. 막 이러는데, 여보, 난 그게 재밌어. 가서 공짜로 먹는 거 재밌어. 재밌고, 나한테 글감이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갔다 왔는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저희는 그게 얼마치인지 알잖아요. 체험단에 4만원권, 뭐 5만원권, 아니면은 뭐 몇 인분,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체험단 사진 찍을 때 자연광에서 찍으면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창가에서 많이 찍어라 말씀을 드려요.
뭐 사진을 책 같은 경우라도 베란다 창가에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요. 저는 다이소에서 꽃 샀어요.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하는데 책 옆에다가 괜히 그냥 꽃 세워놓고 샴푸 옆에다가 그냥 괜히 꽃 옆에다 이렇게 한 송이 보이게 이렇게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해봤고, 또 쿠팡 같은 데 검색하시면 책 있잖아요. 그런 책도 팔아요. 하나에 2,000원, 3,000원 하는데 우리가 인테리어 소품 이렇게 검색하시면 책이 나와요. 그거를 같이 사진 찍을 때 넣어서 사진 찍으면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로그 글 발행할 때 해보시면 알지만 보정할 수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보정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그 칸에 들어가시면 어두운 사진은 보정이 돼서 환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입이 환하게 찍어온 사진은 보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내에서 찍을 때는 그냥 조금 어둡게 찍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진을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로, 세로 뒤집는 거 막 이렇게 신경 써서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진 찍으면 거기서 사진도 돌릴 수도 있고, 사진이 좀 이게 평형이 좀 안 맞으면 그 평형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글자도 입힐 수가 있고, 이모티콘을 입힐 수도 있고,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음영 처리를 꼭 해달라고 그래요. 어떤 체험단 갔을 때 사람들 초상권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음영 처리를 해주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체험단을 하시잖아요. 그럼 기자단이라는 게 있어요. 기자단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자단은 거기서 사진도 주고 글도 줘요. 근데 블로그는 유사문서를 엄청 싫어하잖아요. 유사문서를 싫어해서 저품질로 가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기자단을 절대 하시면 안 된대요. 근데 기자단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인스타는 유사문서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다가 이 사진을 써서 막 발행을 했는데 이 사진을 인스타에 다시 갖다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스타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인스타 체험단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인스타에서 하는 기자단은 하셔도 돼요. 그 기자단은 보통 5,000원, 10,000원 요 정도에 이제 글을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지만 블로그에다가는 기자단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링불은 아무튼 송탄에서 잘 되니까 링불 한번 해보세요. 네, 10명 모집하는데 3명 막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레뷰는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네, 레뷰가 그 협찬 받아서 하는 체험단 업계에선 1위래요. 그래서 거기가 좀 많더라고요, 경쟁이.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글 작성하는 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요거 대표 사진을 처음에는 이제 대표 사진 설정을 안 하면 맨 첫 사진이 대표 사진에 뜨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표 사진을 어떤 거를 넣을지 항상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유입을 받기 위해서 사진이 예뻐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 사진을 꼭 설정을 해주신데 그냥 대표라고 있는 거에서 이런 거 그냥 대표라고 있는 거 아무거나 누르시면 그게 대표 사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진 개수를 너무 많이 넣으면 그것도 네이버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사진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30-40장 정도 넣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청소글 쓸 때는 사진을 좀 많이 넣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아직은 괜찮고 아직은 노출이 잘 되고 있기는 한데, 우리는 어떤 광고성, 업체 홍보성 이런 거를 가지고 사진을 넣기 때문에 청소글에는 사진을 좀 많이 넣어요. 그런데 내 블로그에다가 글을 쓸 때는 30-40장, 뭐 40몇 장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 많은 막 70-80장, 막 100장 막 이렇게까지 넣지는 마시라고. 네. 여기다 이제 사진 넣을 때 50장까지 한 번에 첨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첨부되는 그 50장까지만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것도 우리가 이제 요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요런 표시 뜨잖아요. 얘는 지금 사진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칸이거든요. 요렇게 하면 얘가 지금 핸드폰 사진이라 그래요.
PC 화면으로 바뀌면 얘 사이즈가 얘는 작은 사이즈, 얘는 더 커져요. 얘는 더 커져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사진을 크게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사진을 그냥 요 정도로 해놓고 보고 있어요. 근데 위에 이렇게 밖으로 나간 사진이 있으면 PC로 보시는 유입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요 사진이 정리가 딱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요 사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클릭을 하고 여기를 들어가면 자, 사진이 이렇게 떴어요. 여기서 이제 보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자르기나 회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진의 방향을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 여기서 다 돌릴 수가 있어요. 네.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하면 취소할게요. 필터를 적용을 하면 여기에서 조금 분위기 있게 사진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약간씩 변하죠. 네. 그냥 오리지널로 우선 두고 보정에 가서 밝기를 여기가 조금 어둡게 찍혔다 그러면 밝게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원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요걸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캡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캡처를 할 때 내 화면이 하얀색이고 캡처한 화면도 하얀색이면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캡처하고 이어서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그리고 사진인지 읽는 사람들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액자 까만 선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넣기도 해요. 그런 액자를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모자이크인데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초상권 때문에 문제가 될 때는 이 모자이크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가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에 들어가시면 한 가지 텍스트를 저는 정해놓고 썼어요. 광주에 계시는 분 거 할 때는 동그란 걸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청소 오빠 거는 요걸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 거는 요걸 가지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업체마다 하나씩 정해놓고 대문 사진에다가 전화번호나 광고성으로 이렇게 넣고 싶을 때 그런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글이 뜨잖아요. 근데 이 글자체 사이즈도 내가 뭐 정해놓으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끌어서 그냥 여기까지 정도만 오면은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겠다 하고 얘를 갖다가 가운데다 딱 놓고요. 더블 탭해서 안성카페, 이 안성카페 간 거였고요. 뭐 EDR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청소글이다 그러면 1688에 뭐 522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얘를 블럭 지정을 해서 글자 색을 입히기도 해요. 그냥 놓기도 하고 글자 색을 입히기도 하고 배경이 좀 어두우면 하얀색 그냥 놓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글자에다가 색을 입혀서 발행을 한 게 그 청소글에서 이제 업체 광고를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 사진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맨 아래 보시면 마스크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잡아서 사진 사이즈를 좀 늘려요. 그런데 요거 조금 별로다 그러면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네모. 안정감을 위해서 아래 동그라미 있는 건 별로 좀 좋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래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안정감이 있어요. 네모 동그라미 요것도 좀 괜찮아요. 근데 네모 동그라미 요거는 좀 안정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넣으실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고 비율을 맞춰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돼서 이렇게 넣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넣었어요. 이런 쌍따옴표는 어디 들어가 있냐 하면 지금 사진 하면은요 우리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NS 사진 그러면 이게 네이버 마이박스에 들어와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보통 네이버 마이박스에 사진 자동 올리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클릭해서 가져다 놓으면 그 커서가 있는데 그 사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이버 마이박스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진을 갖고 와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이박스까지만 사용해 봤어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동영상 갖다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스티커는 유료로 살 수 있는 스티커가 있고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스티커도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 다 무료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들이에요. 그리고 인용구에 보시면 말풍선도 있고 라인 따옴표 있는데, 저는 글을 쓸 때 질문하고 답하는 글 쓸 때 보통 이런 걸 쓰고, 주방 청소는요, 화장실 청소는요, 또 현관 청소는요, 창틀 청소는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요걸 써요. 요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주방 청소 이런 식으로 하고, 주방 청소 사진 넣고 뭐 넣고 이렇게 쭉 달아요. 아니면 주방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여기다 또 이제 답을 다는 거죠. 사진을 넣고 답을 달아서, 주방 청소는 탈거 청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서랍장은 다 분리해서 닦아드리고 인조대리석 상판도 모두 닦아드려요. 사용하는 세제는 뭐고 뭡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요 인용구를 또 하나 써서, 화장실 청소도 궁금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화장실 청소는 타일 청소는 어떻고, 뭐 배수구 청소는 어떻고, 뭐 변기 청소는 어떻게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요런 인용구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 버티컬 라인은 저는 주로 언제 쓰냐면 체험단 갔을 때 상호, 전화번호, 주차 가능인지, 또 어떤 음료가 주 메뉴인지 이런 걸 할 때 이 버티컬을 주로 써요. 버티컬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EDR 커피, 뭐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뭐 땡땡땡 번지, 그 다음에 주차 가능, 뭐 포장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거기에서 전화번호 있어요. 근데 제목에다 특수문자 넣는 거는 안 좋다고 하셨어요. 키워드 잡기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빵긋빵긋, 물결 이런 거는 제목에다 붙이지 마시고,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침표, 느낌표 이 정도 선에서만 하시면 돼요. 전화 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전화번호 검색하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EDR 베이커리 라고 하면, 그 EDR 베이커리에서 운영하는 아무튼 EDR 베이커리에서 운영하는 뭐라 그러죠?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인데 보통 전화번호하고 자기들이 광고하고 싶은 건 여기에다 다 넣어요. 근데 이 전화번호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공짜로 주는 전화번호예요. 그럼 업체 사장님이 전화 받았을 때 네이버를 통해서 뭐 온 전화입니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럼 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손님을 대응하기가 편한 거죠. 그분이 이걸 보고 전화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게 업장 전화번호니까, 네, 저희가 그렇고, 여기다가 또 그 업체에 요거를 갖다 넣고 싶다 그러면 요거 링크를 받아서 거기다 넣어줘도 되고, 요런 식으로 해서 꾸미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얘도 지울게요. 그 다음에 말풍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포스트잇도, 주소 같은 거 아까 버티컬 라인 말고 그냥 이런 포스트잇 안에다가 쓰셔도 돼요. 아니면 메뉴 쓰셔도 되고, 청소글에서는 청소 과정 같은 거, 우리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합니다. 전체가 교육생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현장만 갑니다. 뭐 이런 말을 쓸 때는 저는 이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좀 써봤었거든요. 프레임 같은 경우도 쓰셔도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뭐
부지런히 출발합니다. 고고 할 때 뭐 고고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안에다가 그런 거 이제 작성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선인데 구분선도 종류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구분선 그러면 요런 거 많이 쓰시는데 요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업체에서 사진을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좀 구별하고 싶고 내가 여기다가 글을 넣어야 되겠다 할 때는 뭐 이런 글 넣어야 되겠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갖다 넣기도 했었어요. 저는 구분선을 갖다 놔서 여기다 글 쓸 자리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거기다가 어떤 내용을 쓰겠다. 체험을 갔는데 뭐 커피가 너무 맛있고 뭐 저는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딱 제 입맛에 맞았어요.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그럼 커피 사진 옆에다가 이런 구분선 갖다 넣어놓고 내가 여기다가 할 말이 있었어 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분선 넣기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 정보 같은 거 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다 무료 이모티콘이에요. 네. 뭐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좋더라고요. 여기 갔는데 지도 넣는 법 참 알려드릴게요. 장소 있잖아요. 여기 장소를 클릭하시면 어제 제가 갔던 데가 EDR 베이커리 카페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EDR 푸드도 나오고 EDR 베이커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EDR 베이커리를 추가해요. 그러면 여기 EDR 베이커리가 어디 있어? EDR 푸드로 됐나 보다. 네, EDR 베이커리가 여기 있어요. 원곡에 있는 커피숍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도가 그쪽으로 가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저는 이미 있지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네. 지도뷰를 꼭 넣어주세요. 체험단에서는 보통 그러거든요. 지도뷰 하시면 되고 링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URL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뜨는데 아까 그 업체 이거 있잖아요. 이 URL 복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갖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막 돌아가면서 그 업체에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 지도가 나왔네. 아까 지도였나 보다. 그 링크가. 네, 잘라내기 하고 네, 그 링크를 보내주면 돼요. 네,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갖다 붙여볼게요. 네, EDR 베이커리 통합 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검색해서 EDR 베이커리를 검색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시면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지금. 잠깐 쉴까요? 한 5분 정도만 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단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이제 체험단을 지금 가야 되거든요. 강의 끝나고. 그럼 체험단 갔을 때 이게 저희가 이제 업체에서 소개를 받고 가는 건데 카페에서 저희를 부른 게 아니고 그 업장에서 저희를 배달하시는 분이 저희를 부른 거고 배달하시는 분이 사비를 들여서 그 업장 광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카페에다 돈을 지불하고 그분이 저희한테 음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이왕이면 잘 써드려서 그분이 앞으로 우리한테 계속 글을 의뢰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거 연습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나갈게요. 네, 한 5분 쉬겠습니다.